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불의 예상팀장 정환기입니다. 2019년 1월 13일로 펼쳐지는 1월의 둘째 주 서울 1호 방송입니다. 자, 토요 결과가 저도 이제 궁금해요. 토요일 경주 결과가 궁금한데 1호 경마일 편성은 토요 경마일보다 조금 수월해요. 혼전도는 역시 있어 보이지만 그나마 조금은 수월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1호 경마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혼전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토요 경마보다 수월하다는 것이 현재 혼전도인 건 맞습니다. 자, 주로가 역시 관건이에요. 주로가 모든 경마는 주로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1경주입니다. 국사마 6권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 안말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이 들어있는 시마들도 있고 기존마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강마급들의 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나마 좀 이제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은 이제 송환마비인데 이게 워낙 이 기복이 워낙 심해요. 이 체중 기복, 체중 낙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잘 뛸 때는 사정없이 잘 뛰고 못 뛸 때는 또 의외로 또 못 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환마비 같은 경우는 현장 컨디션이 필수예요. 지난 10월달 우승했을 때는 입상했을 때는 공빅전이었지만 말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정된 주행으로 선전을 했는데 11월달 경주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이거 현장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빼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뺐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또 좋아졌어요. 좋았는데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 좀 3차에 머물렀던 그런 모습이었다. 지난 경주는 사실 송환바비가 못 뛴 것이 아니라 여타의 마필들이 잘 뛰었어요. 속보강이 자체가 기습적으로 나서가지고 의외로 너무 잘 뛰었어요. 이게 속보강이가 송환바비 못 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송환바비는 현장 컨디션이 좀 관건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는 워낙 잘 만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우선 이번 1경주에는 여타 마필들 뭐 송환바비 어차피 놓고 이제 이거 놓고 이제 뚫리니까 인기 마필인데 여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우대룡이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좀 너무 티가 나요. 세영이 자체가 이 능검치를 때 모습 보면은 게이트 이탈시부터 말을 잡아채고 타요. 이제 탁 잡아채면서 아예 발주 자체를 늑발주를 유도를 합니다. 늑발을 유도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도 초반부터 제어성 말머리였었죠. 거의 뭐 제어성 말머리로 은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같은 설명을 드리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발진이 안 된다. 발진 분량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몇 번을 수십 번을 그냥 돌려봤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해도 역시 제 생각에 맞았다. 이거는 뭐 전구간 능력 은폐를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경주 같은 경우는 저는 3번 송환바비보다는 좀 우대룡을 좀 축으로 놓고 공략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마필 같아요. 이거는 11번만 우대룡은 이번 경주 좀 더 안정적인 강축이다. 마무리 훈련 자체도 워낙 좋아요. 그리고 발주 연습을 하는데 발주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발주가 안 되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대룡을 놓고 이번 경주는 좀 후차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라. 뭐 한번 송환바비는 정말 한방 막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3번 11번 한방 막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믿음이 가는 축은 기복마보다는 오히려 전력이 많이 숨겨진 우대룡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경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시 2경주입니다. 국사마 6권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 역시 안말 경주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마들이 많이 지금 대거 출전한 그런 경주인데 의외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발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진해 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 1000m 경주지만 초반부터의 선행 경험은 아주 필연인 그런 경주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직전 경주 모습 보면은 데뷔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 가장 변화가 뚜렷하게 온 마필은 바로 3번 호스키입니다. 스타트에서도 우선은 정상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스타트는 물론 기본적으로 괜찮은 그런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하시 자체가 이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너무나 좋았었어요. 이거 순간 스피드 자체가. 그래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미 데뷔전 경주에서도 뒤에서 올라가는 걸음도 보여줬었고 앞선에서 스피드감도 지난주에 변화가 왔었고 탄력감까지도 직선에서 근선까지 엿보였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3번만 호스키의 선전은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3회 질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같이 뛰었는데 7마션을 졌어요. 스타트 능력에서는 거의 비슷했지만 스피드면에서는 현저하게 밀리면서 7마션을 졌는데
그 당시 3회질주가 못 뛴 이유가 이거는 저는 현장에서 빼드렸어요. 3회질주. 현장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거.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아니라 소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현장 활기가 살아난다면 직전 경주하고는 또 사뭇 다른 경주력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3회질주도 현장이 관건인 것 같아요. 현장 상태가. 어쨌든 마무리 중후 시대의 모습에서도 아직까지 예전에 그런 좋았던 모습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과연 경마 당일날 컨디션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올려놔서 활기를 살아날지 이것이 아마 이번 연휴 관건으로 보여지고 4번마 투더 빅토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외곽에서 걸음 재보고 내선에서 걸음 재보고 계속 이제 연속으로 걸음을 재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승부를 보려고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할 거는 다 했어요. 발주 연습도 다 끊었고 병합도 시키고 스피드 보강도 다 해놓고 7주 만에 나와가지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말이기 때문에 4번마 투더 빅토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번마 큐빅 클래식 이것도 뭐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걸로 말로 보여져요. 특히 이 능검대 모습 보면은 외곽에서 내선의 선행마표를 압박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같이 경합을 하면서도 결승선 접어들어서는 오히려 더 여유 있는 걸음을 돋보였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비록 실전 경험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 3번 호스킨이라는 마필이 워낙 지금 대하시가 좋아가지고 스피드가 워낙 좋아가지고 반면 비클래식이 이런 빠른 흐름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 줄까 이것이 조금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비클래식도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외곽에 있는 카이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전력은 나오는 그런 말이죠. 이것도 근데 이 외곽 게이트가 단거리 경주에서 레이스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리에 비싼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위권 따라가다가 지금 1번, 2번, 3번 자체가 선행경합 구도가 이루어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만약 앞선이 쓰면은 어부지리로 올라갈 말이지 자력으로 올라올 그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카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소액은 좀 관심권에 좀 가져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이 최대 관건은 3회질주의 이제 컨디션 여부예요. 그리고 투더 빅토리가 지금 한번 연속으로 걸음을 재보고 이번 경기에 승부 타임을 잡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마방의 어떤 거는 승부 패턴 조절을 다 맞춰놓은 거는 할 건 다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투더 빅토리 쪽에 좀 더 관심을 이 경주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키는 강축입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C형 경주. 역시 이번 경주 한번 현장에서 한번 좀 승부수를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좀 중배당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인기만 접전구도예요. 인기만 접전구도인데 딱히 뭐 강축이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불안한 인기 마필도 눈에 띄고 거기다가 능력 재평가된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6번은 나라라 히림이라는 말이에요. 지난 경주 약간 착시불량이었었죠. 착시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뭐 후미권에서 그냥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않고 따라가 가지고 결승선에서 전혀 뭐 채취감은 안 되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의외로 추진반은 채취가 안 매기고 추진하는데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라 힐의 현장 컨디션이 어떨까. 지난 경주 모습 보면 능검 대표전 경주 현장 컨디션은 약간 중상 정도로 좀 활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싹 좋은 모습은 아니고 약간 그냥 좀 괜찮다 말 괜찮네 의외로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건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 컨디션 조율을 상당히 잘 맞춰놓은 그런 상태예요. 이미 직전 경주에서 착지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후미권에서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타트에서만 실패해보지 않는다면 이번 경우에 나라라이는 아마 노려봄직한 현장 승부 막권입니다. 그래서 나라라이를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 이후에 요걸 놓고 축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9번마 천년의피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늦발주로 인해 가지고 후미권 탐색으로 했던 그런 말입니다. 6번이냐 9번이냐 요 두 마리 마필을 현장에서 좀 더 좋은 말인데 아무래도 6번만 나라라일 쪽에 저는 좀 더 꽂혀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만 좋다면 라라라일 가지고 여기서도 한번 중매당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 현장 승부 경주 6번만 나라라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저 인기 마필인 윈드리버. 마차가 너무 얇아요. 이게 마차가 얇아가지고 부담 중량을 탈 것 같은데 지금 상혁이가 타다가 이제 세영이 타가지고 이제 부담 중량이 54로 뚝쩍 늘어나 버렸는데 이게 안 말이에요. 근데 마차가 상당히 얇아가지고 과연 부담 중량이 얼마큼 영향을 탈지가 관건이에요. 그게 조금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윈드리버도 너무 과신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빼고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편성 자체를 잘 맞는 말이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마필도 이번 경주는 4경주는 뭐 딱히 뭐 강축이 있어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 3마리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노려봄직한데 바로 4번, 3번만 윈드리버 정도가 우선 첫 번째로 오겠고 10번만 드래곤부터 같은 경우는 지난 2번 게이트 최적 전개예요. 근데 지난 경주 모습 보면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인데 저는 뺐어요. 이거를 당일 현장에서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성 자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근성 자체가 있어 보이는 말인데 어쨌든 지난 경주는 뭐 최적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선전을 이끌어냈다는 측면. 이번 경주 게이트가 외곽에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인기는 뭐지만 이것도 입상권 가능도 하지만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저는 12번화 브레이킨입니다. 이게 지금 이 외곽 게이트 단거리 1000m 외곽 게이트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지난 뭐 공백전 경주인 12월 2일 경주 모습 보면은 초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승환이가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는 오히려 이 윈드리버보다도 훨씬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킨도 이번 경주 저는 스타트에서만 좀 더 되고 공백점을 맞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브레이켄에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복병권 마필로는 리치룰즈가 추진 반응이라든가 기승기세 부조에 상당히 잘 수능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리치룰즈 요 마필은 복병권 마필로 무조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4경주는 3번, 10번, 12번 3파전 구도로 좀 이게 압축을 시켜볼 수 있겠지만 12번만 브레이켄에 좀 더 믿음이 실어볼 수 있는 그런 4경주입니다. 복병권 마필로는 5번만 리치룰즈 4경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시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진 핸디캡 경주. 금일 첫 번째로 여기서 승부를 볼 겁니다. 승부를 보는데 역시 이번 경주 배당 승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5경주는 배당 승부는 아니에요. 우선 이번 경주는 그나마 오늘 경주에서 좀 더 적중이 좀 유력시되는 그런 경주예요. 좀 이건 웬만하면은 뭐 틀리지 않고 적중이 되겠다 생각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배당 쪽으로는 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저배당 경주는 아니에요. 저배당 승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배당 승부는 아니고 조금 중배당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거는 중배당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승부를 보는데 적게는 2방, 많게는 3방에서 중배당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웬만하면 이제 역시 이번 5경주도 과연 주력이 적중을 하느냐, 반주력이 적중을 하느냐, 아니면 방어막권이 적중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어느 정도 무조건 적중은 읽어집니다. 이거는 적중은 무조건 되는데 과연 주력 쪽에서 이 적중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반주력인가, 방어막권에서 이어질 것인가. 5경주는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무조건 적중 가능한 경주예요. 그러니까 배당 노리진 않지만 적중 가능한 만큼 기대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시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도 한번 승부를 한번 보고 싶은 경주예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아 보이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도 내선 외곽 할 것 없이 선행마들도 많고 거기다가 전력 편차가 고만고만해요. 딱히 어떤 말이 강축이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나마 이제 이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이 있어요. 항상 뭐 충만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 가는 거는 있는데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워낙 돋보였던 그런 마필이 바로 11번 질풍강량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가 승군전에 임하는 거란 말이지만 감량 입장까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질풍강자는 만약에 그냥 뭐 스타트도 안 되고 그냥 한 발 추입을 하나 그러면은 불안 요소가 있겠지만 지난 경주 이 질풍강자가 점프 늪발을 한 거예요. 이게 공백전 경주에서 점프 늪발을 하면서 중속 자체가 3, 4코너에서 중속이 상당히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입권 전개 붙인 다음에 직선에서의 탄력감이 워낙 좋았던 거란 말입니다. 공백점. 그리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 보강에 완전히 기했는데 발주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경우는 앞선 자체들이 강마들이 아니에요. 승분마들이기 때문에 강마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거기다가 선행경합 구도도 있기 때문에 질풍강자는 좀 안정이 강축인데 후차권이 조금은 그래요. 만약에 질풍강자가 만약 스타트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질풍강자가 이 선행마를 상당히 압박을 할 거예요. 상당히 압박을 하는 그런 경주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썬더머니가 그런 측면에서 어부질이라 한번 노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거기에 변화까지 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늦발 앞격기를 보이다가 지난 경주 스타트도 안정되고 주행도 안정감이 된 상태에서 전력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마필도. 그래서 6번과 썬더머니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다. 에코브라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성이 있어요. 지난 경주 보면은 기승기수가 비록 이번 경우 승군전이지만 믿고 탔어요. 말 자체를 믿고 그냥 서서히 그냥 뭐 일부러 외곽 정리를 탔어요. 선행 나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곽 정리를 타면서도 결승선에서는 계속 거리차를 벌리 여유 있었어요. 그냥 만약에 맘 먹고 거리차를 더 벌렸다면 거리차 훨씬 더 벌릴 수 있었는데 그 정도로 걸음이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에코브라더까지도 관심권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기는 11번마 질풍 강자는 좀 더 안정의 강축이고 전개사 2점 있는 마필은 6번마 썬더머니, 그 다음에 걸음이 들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에코브라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자, 이어지는 서울제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가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금일 여기서는 두 번째 승부를 볼 겁니다. 여기서는 배당 승부 봅니다. 여기서는 배당 승부를 보는데 딱히 역시 이번 경주도 강축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는 99까지 노립니다. 999 막권까지 노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폭탄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인기마들이 다 불안해요. 이거는 인기마들이 다 불안한 거는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고배당, 무조건 배당 나와요. 이거는 배당이 나오고 전력 편차도 사실 미세해요. 미세하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인기마들이 자체가 워낙 불안해요. 거기다 이번 경주는 복대복으로도 올 수 있어요. 복병마들끼리 와가지고 이거는 99 막판도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7경주는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경주입니다. 고배당까지. 어쨌든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들, 선행마들 자체가 선행마들이 이거 뭐 지금 앞선에 나서면 무조건 죽어요. 이거는 거기다 경주 흐름도 굉장히 느린 경주 흐름이에요. 이거는 빠른 경주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경주예요. 이거는. 그래서 배당까지 한번 노리고 우리 팬분들께 한구라, 진짜 한구라가 뭔가 여기서 한번 7경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라. 금일 두 번째 승부경기입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가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 자체들이 좀 기복성이 있는 그런 말들이고 이제 거리가 1700인데 뭐 1700 거리 경험 있는 그런 말들도 있는 반면에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말들도 있고 거기에 1700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들도 있지만 의외로 1700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무슨 전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한센바로즈가 독땡이에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독땡이에요. 독땡인데 과연 얼마큼 버텨내줄 것인가. 근데 의외였었어요. 저는 지난 경주 이거 쟤는 그냥 뭐 숨 던지고 빼드렸는데 물론 두르진 못했어요. 4등을 했는데 선행을 가가지고 와 의외로 많이 버텼어요. 이거. 근데 1700이면은 오히려 선행마들에게 유리한 좀 거리예요. 어쨌든 지난 경기는 좀 압박을 당했는데 편하게 선행받는다면은 편하게 가서 페이스 조절이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 이 한센바로즈를 지난 경기는 압박이 들어간 마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센바로즈를 압박할 수 있는 말이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센바로즈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거는 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무조건 뭘 가져가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좀 소액이라도 가져가세요. 이거는. 소액이라도 좀 가져가시고 하다못해 삼복승시까지 한번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공략하시기 바라고. 이번 8경주에 좀 더 안정기의 강축은 비록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말이지만 최근 강자를 틈에서 전력 신자세가 두드러지게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10번만 머니치프입니다. 거리 경험은 없어요. 근데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 머니치프가 이 게이트 고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게이트 고착이면은 고착 른발을 했으면은 이 동화가 이게 좀 차분하게 타야 되는데 승부가 걸리니까 초반부터 조금 적극적인 말문이었었어요. 이게. 좀 더 힘을 비축하고 나서 3, 4코너 정도에서 그냥 좀 더 한번 거기서부터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초반에 조금 게이트 고착 대차나 뿌리였었어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무리했음에도 올라올 정도의 측면이면은 이번 경주는 어쨌든 한센바로즈가 경주를 이끄는 느린 경주예요. 이거는 느린 경주고 어쨌든 4코너 지점 접어들면은 한센바로즈도 거기서부터는 이제 페이스 조절 들어가면서 앞선 말과 후미에 있는 말들이 마신차가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경주 자체가 흐름이. 결과적으로 직선에서의 취임력 싸움이에요. 한센바로즈가 얼마큼 버텨내주는가 관건이겠고 거기서는 머니시프는 그냥 채취가 안 돼도 올라갈 말이에요. 여기서는 채취가 안 돼도 올라갈 거는 말이에요. 역시 이마필도 능검 때 발주 연습을 시켜놨는데 발주도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주 자체가. 그래서 머니시프는 좀 더 안정이 강축이고 직전 늘어난 거리 첫거리 경주 선전한 승리 플러스도 무시 못하는 전력이에요. 이게 의외로 거리 지역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또 바로 한센바로즈의 뒤를 이어서 2선으로 갈 수 있는 말이에요. 한센바로즈가 만약에 지구력 부족으로 거름이 무뎌지면은 바로 승리 플러스가 그 페이스 따라가다가 넘어서가지고 또 2선에서 넘어서서 바로 또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선이 무너지면은 역시 7번만 플라잉 조이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 컨디션 난조로 인해 가지고 지난 경주 연속 탐색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 지금 가즈아예요. 근데 이번 경주 세영이가 기승한 것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강승부예요.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직전 경주 1700m를 정을 마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막연히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머니 치프는 좀 더 강축이다. 후차권 자체가 7번, 8번이냐? 요 정도에서 아마 결정이 되질 것 같고 2번 가즈아와 5번 한센바라우즈는 복병마페로서는 분명히 손색이 없는 그런 말이다. 10번 머니 치프는 강축이다. 이렇게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로 펼쳐진 별장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만 접전 구도예요. 뭐 크게 변수가 있어 보이는 경주는 아니고 지난 경주 좀 아쉽게 늦추입 아쉽됐던 좀 5번만 플래시 제트. 근데 뭐 늦추입이라기보다 추입 좀 늦긴 늦었어요. 좀 반템포가 조금 늦었던 그런 늦추입이었었고 여유는 어쨌든 끝걸음 여유는 있었는데 사실 지난 12월 2일 주로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쓰질 않았어요. 앞선 자체들이 쓰질 않은 그런 전형적인 설렘 불표주로였기 때문에 그나마 플래시 제트니까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정상주로에서 플래시 제트라면 그냥 널널하게 올라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서 구경주는 플래시 제트는 좀 더 안정적인 강축이다. 5번 플래시 제트는. 후차권이 조금은 난타전인 경주 양상이에요. 뭐 KT점하는 1번마 에코골드. 역시 초반 발주가 간 거네요. 이것도 발주가 좋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1번 어쨌든 뭐 세영이 자체가 워낙 발주 능력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스타트에서 신경 쓰면 에코골드의 선전도 기대가 되겠고 뭐 골드해머의 결정력을 어떻게 지금 이거 이제 안장을 지금 슈어리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 할 거가 간 거네요. 슈어리가 저는 이 지난 경주 더블에서 비해서 여기서 그냥 제가 뭐 제대로 한구락까지는 아니죠. 저는 배당이 뭐 중배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원툴 주력을 한번 그다음 적중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슈어리가 타면 되는데 이번 경우는 승환이 교체가 됐어요. 추열이가 아마 이 송문기를 해서 아마 이거 특별히 요새 추열이가 워낙 날래 잘 타잖아요. 또 원래 잘 탔던 기술이었는데 더욱더 요새는 잘 타요. 이제 좀 눈에 띄인 것 같아요. 기승술이. 그래서 아마 골드해머의 이 근성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가. 어쨌든 추열이 진짜 근성 좋잖아요. 진짜 근성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골드해머의 좀 더 선전을 한번 기대한 겁니다. 결정력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승기수의 한번 근성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차권 접전 구도로 보여져요. 뭐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마필드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에코골드냐 골드해머의 싸움이냐 이 구경주는 이렇게 좀 더 압축을 좀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만 플래시 좀 강축이에요. 이거는 흐름에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번 경주도 느린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적 직선에서 취미역 싸움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취미역 싸움이기 때문에 플래시 제트는 누가 기승을 해도 강축입니다. 이거는 플래시 제트를 치고 놓고 후차권에서도 크게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서울제 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여기서도 한번 저는 뭐 승부를 한번 보고 싶어요. 현장 승부를 한번 들어가는데 해마루가 또 이게 연속 승부를 참 이게 해마루 예전에 참 좋아했었죠. 좋아해가지고 이마필 가지고도 제 기억으로도 한번 90배짜리 또 999 막권 또 한 2번 적중해드렸고 예전에 이 해마루는 그 이후에는 제가 해마루는 이제 뭐 이 아이가 내일에서 쥐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쥐었는데 야 지금 8살까지 돼가지고도 이 뛰는 거 보면 참 세긴 센 말이에요. 근데 과연 58을 달고 이번 경주 또 입상을 할까? 저는 좀 아니다고 봐. 연투를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번 경주에서 가장 뭐 여러 마리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좀 볼 말은 한 3마리 정도로 3-4마리 정도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발하면 이게 90경주가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 로드위너예요. 로드위너가 지금 연승을 거두다가 지난 그랑프리 경주에서는 좀 고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마령 경주로 치러지는 바람에 55라는 부담중을 집어줬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핸디캡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부담중을 대폭 덜어내고 뜁니다. 지난 경주 그랑프리에서 2300m를 뛰고 나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로드위너도 전 한번 현장 상태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4번마 가을의 자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오히려 저는 이게 동아보다는 효정이가 이 말을 잘 타는 것 같아요. 효정이가 좀 이마 페이스 조절 좀 잘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효정 51의 부담 중량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고 이것도 한번 현장 상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마 청담대로 저는 이 청담대로가 예전부터 항상 그랬었어요. 이마필이 하위군에 있을 때부터 이제 1군까지 올라갈 때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 청담대로는 능력 대비해서 성적이 썩 좋은 그런 말은 아니다. 근데 이 청담대로의 가장 장점은 쟤는 항상 이 두말 않고 바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근성이에요. 이 청담대로는 제가 알기로는 근성이 엄청나게 근성이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근성이 좋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제 5세 마필로서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이 차오르는 그런 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청담대로의 현장 컨디션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구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경주 컨디션이가 안 좋다고 이거 인기 모았지만 그 당시에 빼드렸던 거는 말이었었어요. 이거 빼드렸던 거는 말이었는데 역시 아쉽게 3층에 머물렀었어요. 이것도 컨디션이 좀 올라와줘야 돼요. 계속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 올라왔었던 마필. 자, 이 데일시나 하면은 우리 팬분들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죠. 이거 11월 3일 경주 진짜 진하게 한 거라들은 말이에요. 대가리만에 붙여가지고 80배 이상. 쌍승식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게 몇 배였죠? 이게 550배. 근데 데일시나 놓고 이게 그때 한구라 우리 팬분들 진하게 해드린 거래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데일시나는 가져갔었는데 축선정을 잘못돼가지고 또 못 맞췄던 경주. 이 데일시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사연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게 원래 7월달 경주 이후에 11월달에 이게 뛰고 이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폐마시키고 이제 밖으로 이제 외부로 이제 내보내려고 했던 거는데 우승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또 뛰었는데 또 입상을 해요. 이게 참 이 골대 나가기 싫은 것 같아요. 이 데일시나가 사실 경주마들은 경마장에 있을 때가 대접받지 어디 외부로 나가면 대접 못 받아요. 경주마들은 경마장에서 진짜 장렬하게 진짜 뛸 만큼 뛰고 거기서 말들이 뛰는 게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데일시나가 나가기 싫은 것 같아요. 이거 거기다 동진이가 너무 잘 타요. 이 말을 이 말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마필은 동진이가. 그러니까 이거 데일시나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뭐 출마 선정이 좀 관건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컨디션이 좀 좋은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마필 위주로 해서 컨디션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능력으로는 저는 로드위너가 우선 일감으로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배당 마필로서는 청담대로예요. 청담대로도 한번 배당을 한번 늘어보고 싶고 가을의 전설까지 이렇게 한번 배당을 늘어보고 싶다. 그래서 10경주는 특히 2번, 4번, 13번 쪽에다가 현장 컨디션 확인 이후에 거기서 한번 현장 컨디션 좋은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계속 안 좋은 말들이었어요. 현장 컨디션이. 그래서 좀 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마필 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한번 10경주 다시 한번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 제11경주입니다. 혼합 승부는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이번 11경주 금일 마지막 승부 경주예요. 마지막 승부 경주. 이번 경주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다시피 이거 여기도 지금 뭐 1번마 싱싱메리가 1200m 경험이 없고 다크 플레이어도 그렇고 MJ 파워 이 세 마리 마필들이 뭐 인기들을 이제 나눠가질 텐데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붙었네요. 지금 이게 세 마리가 제대로 붙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선행경합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크레이지 팩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하시라든가 발주 능력 자체가 워낙 좋아요. 이게 게이트 이탈 능력은 여기서는 크레이지 팩터가 가장 좋아요. 크레이지 팩터도 겨울의 경험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양보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그래서 내선에서 1번, 2번, 3번, 4번에 무식한 선행경합이에요. 이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는 선행경합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뭐 마필 능력을 떠나서 좀 전개상으로 해서 승부를 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서도 배당이 의외로 고배당도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 위주로 해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 그 전제 조건은 역시 현장 상태겠죠. 제가 노리는 마필이 현장 상태가 그대로 제 생각대로만 이어맞힌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도 여기서도 한번 배당까지 한번 늘리는 승부 경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경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지시고 계셨던 분들 여기서 역전막권까지 노려봄직한 경주인 만큼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모두 서울 11경주까지 방송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방송일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